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대장동 몸통설에 이제 대장동 몸통설은 그때부터 아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 김만배가 9월 달에 인터뷰한 거를 꿍치고 있다가 대선 전에 터트린 것도 너무 웃기고 내용도 보면 이재명은 너무 공산당 같아. 우리를 못 살게 굴어. 막 이거 막 완전히 내용도 허위인 게 다 드러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저게 허위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언론입니다. 대장동 그 일이 2021년에 불거졌습니다. 2021년에 재작년 가을에 이재명, 이낙연 그 당내 후보 경선할 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얘기가 이낙연 후보 캠프 중심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대장동은 누구 것입니까 하면서 그 경기경제신문인가 거기서 맨 처음에 터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가 이낙연 캠프에서 많이 솔솔솔 나왔는데 그게 가을이 되면서 9월달인가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스토리는 뭐냐면 대장동 자금의 그 시드머니가 된 게 그 부산저축은행인데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대충 무마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몸통은 윤석열 이러고 돌아다녔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 안 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몸통은 윤석열 이러면서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니까 국민들이 에이 그건 아니지. 저는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3일 전에 그 6개월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김만배 씨가 어떤 기자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은 공산당일 정도로 자기네를 못 살게 굴었고 대장동 일당 중에 한 명, 일당이라기보다는 이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대출 브로커죠, 브로커. 대출 브로커 중에 한 명이 윤석열 검사한테 가서 커피 대접 받고 그 수사를 무마시켜줬다. 이런 인터뷰를 공개를 했어요. 3일 전에. 그 사람들은 그게 대선의 판도를 확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공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 인터뷰했던 기자가 김만배한테 돈을 먹었네. 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는 어차피 그게 허위 인터뷰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느냐. 저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는 우리나라의 언론 지형에 가지는 함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언론 이래도 되나? 이런 거죠. 보시면 자 이거죠. 이 가짜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신학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시면요. 한국일보 기자. 멀쩡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전국 언론노동조합협회 위원장을 했고요. 지금 65세니까 이게 45세 때 한 거죠. 그리고 10년 전에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뭘 하냐?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지금 이제 일종의 그 하청 일을 하는 거죠.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랜서. 그러니까 글을 써서 갖다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수를 받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하는 얘기가 이 김만배 씨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우리가 딱 들어도 이상한 인터뷰를 하면서 책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 3권에, 책 3권의 판권을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가 아니라 자기 책값이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 책을 저런 뭐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해도 책 3권에 그것도 1, 2, 3권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한국의 무슨 뭐 혼맥지도 뭐 이런 책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재벌과 뭐 우리 유력한 사람들의 혼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 혼맥이라는 게 사실 인터넷에 되게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뭐 저걸 돈 주고 얼마나 사겠다고 저 판권을 1억 6천만 원? 좀 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저게.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인데도
인세 수입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저는 그걸 다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 인세 수입이 제가 정확하게 저한테는 1원도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저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없는 책인데 김만배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0억짜리야 이러면서 1억 6천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 얘기를 믿었다면 바보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멀쩡한 기자 출신이잖아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 1억 6천을 자기 책값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공모죠, 공모. 저는 공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허위 인터뷰 자체를 이 사람 자기 몰랐다고 하지만, 김만배가 거짓말했다는 걸 몰랐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저거를 1억 6천이나 내고 가져갔다는 거는 공모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건 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데 오늘 조간에 나온 걸 보면 김만배가 언론 재단을 만들어서 100억 원을 출연해서, 이거 대장동 사기친 돈으로 만드는 거죠. 100억 원을 출연해서 이 신학님 기자라는 분을 이사장으로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정말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사장을 시켜줄 생각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이 신학님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이제 이렇게 바람을 넣는 1억 6천 주고 이사장 시켜주고, 이사장 이런 거는 이제 은퇴한 다음에도 뭐 쭉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로 이제 사탕 발림을 많이 한 거예요. 저 얘기는 뭐냐,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 대선에 영향을 줄 게 뻔한 인터뷰를 해서, 특히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2021년 9월에 한 인터뷰를 6개월 동안 묵히고 있다가 2022년 대선 3일 전에 이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뉴스타파에다 저걸 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무슨 관계냐? 저 사람이 저거죠. 저 그냥 하청하는 기자인데 뉴스타파는 그럼 저걸 왜 실어줬냐? 그것도 지금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 사람이 뉴스타파에 큰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겠지만, 이거 보시면 저게 뉴스타파에 오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MBC가 부지런히 냈어요. 이거 보세요. 저게 뉴스타파에 나기 전에 이미 한 달 전부터 JTBC가 윤석열 검사가 저 커피 타줬다고, 커피 타주면서 무마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JTBC도 대선 전에 저쪽에 완전 줄을 선 거죠. 그리고 대선 4월 전에 뉴스타파가 이것을 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링크를 하면서 널리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에 널리 알려달라는 게 무슨 지령인 것처럼 MBC가 다음날 이 기사를 4꼭지를 보도를 했어요. MBC 3노조가 이제 소수노조죠. 소수노조가 지난 2일에 성명을 냈는데, MBC가 대선 직전에 뭘 믿고 이걸 4꼭지나 할애해서, 뉴스에 4꼭지라는 얘기는 뉴스의 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는 거잖아요. 김만배의 말을 그대로 들어줬는가. MBC 뉴스데스크가 사실상 김만배와 이재명하고 한 배를 탔다라고 지금 MBC 소수노조가 성명을 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저 허위 인터뷰를 한 저 기자가 저거를 3일 전에 인터뷰를 뉴스타파에다 내고, 그럼 뉴스타파라는 신문은 도대체 뭐 하는 신문이냐? 그것도 지금 중요하죠. 근데 어찌됐든 저게 나오자마자 MBC가 뉴스 4꼭지를 할애해서, 저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꼬라지입니다. 저게 지금 피의자 아니에요, 김만배는. 그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당시에 후보였고, 근데 어느 한쪽의 편을 확실하게 드는, 전혀 사실 확인이 안 된 저 인터뷰를 4꼭지를 할애해서 대선 3일 전에, 저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한 거죠. 저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입니다, MBC가. 우리가 지금 MBC에 대해서 저게 공영방송이 저런 짓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또 MBC가 MBC 했네라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그럼 저 뉴스타파는 뭐냐? 뉴스타파는 해직 기자 중심으로 좋은 상도 많이 받았어요. 위키를 보시면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는 우리는 독립 언론입니다 하고 그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는 데가 해직 기자 중심의 독립 언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이때까지 10년 동안 주목할 만한 보도를 한번 보실래요? 국정원 여론 조작, 전두환 아들 페이퍼 컴퍼니, 간첩 조작 유우성, 그 다음이 세월호 뉴스, 친일가 망각, 또 세월호 참사, 나경원 딸 부정 입학, 노태우 아들 페이퍼 컴퍼니,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최순실과 박근혜, 그 다음이 윤석열 녹음 파일, 죄수와 검사, 이거는 한명숙이 무죄다라는 거죠. 국회 개혁, 정책 자료집인가 표절 자료집인가, 내용은 안상수 홍문표에 대한 저거고.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뉴스타파라는 곳이 탐사보도라 그래서 독립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탐사한 대상이 다 국민의힘 쪽이에요. 아니, 국민의힘 쪽도 잘못하면 탐사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탐사할 대상이 민주당 쪽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독립 언론일까요? 그 권력과 언론으로부터 독립이라고 하는 게 저게 말짱 꽝이지. 민주당 쪽에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뭘 하고, 지금 그 주목할 만한 보도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 올라있는 주목할 만한 보도라는 것은 인력과 자원을 많이 써서 성의껏 취재한 기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한 기사들이 모두 다 재벌이야 재벌을 캐는 거야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 세력 중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힘한테만 기울였어요. 근데 저런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 지형은 지금 저런 대선 3일 전에 이런 보도를 낸 그 언론들, 이 독립 언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주당하고 거의 같은 배를 탄 언론이 대선 3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허위 보도를 지금 냈고, 그 낸 것을 이재명 후보가 널리 알리시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그 메인 뉴스에 내 꼭지를 할애해서 대선 3일 전에 마구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검찰이 저 신학님이라는 기자가 돈을 먹었다라는 거라도 밝혀내서 지금 우리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경각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 구조를 뜯어보고 경각심을 가질 그런 그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저거 다 덮어줬을 거예요. 이 사람이 1억 6천 받았다는 것도 그냥 덮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대장동 몸통설에 대장동 몸통설은 그때부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 김만배가 9월 달에 인터뷰한 거를 꿍치고 있다가 대선 전에 터트린 것도 너무 웃기고, 내용도 보면 이재명은 너무 공산당 같아,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이거 완전히 내용도 허위인 게 다 드러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와서 저게 허위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언론입니다. 저거를 1억 6천 받고 써준 기자나 그 기자와 언론사, 방송사,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한 배를 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리 언론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니, 놀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참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MBC나 이런 뉴스타파가 이걸 근데 정부가 뭐라고 하면 언론 탄압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언론계 내부의 자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검찰 수사가 나잖아요. 언론계 내부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이 구조를 지금 JTBC, 뉴스타파, MBC 이런 그 언론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거를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너무나 의도가 분명한 방식으로
이거를 방송을 하고 보도를 낸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JTBC가 이번에는 이재명한테 줄 섰지만 다음엔 또 누구한테 줄 설지 어떻게 알아요? 국민의힘한테 줄 서는 걸 저는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한테 방송사가 줄 서는 거는 저는 그거 하나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론사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권하고 한 배를 타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죠. 저는 언론계 내부의 자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